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게가 영업을 중단하는 거 가능하죠. 회사가 파산하는 거 가능하죠. 그런데 나라가 스스로 이제 끝났어요, 안 할게요, 이런 거는 상상이 되나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스스로 행정부의 기능을 멈춰버리는 정부 셧다운의 이야기인데요. 언론에서는 늘 그냥 민주당, 공화당의 어떤 힘겨루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하지만 그냥 정치 게임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누가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셧다운이 사실 될까 말까 위기가 한 번만 있는 건 아닌데 도대체 왜 자꾸 반복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그냥 복잡한 이념 대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아니면 미국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필수 인력은 어차피 계속 일을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아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세금을 내서 필수 인력이 아닌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부터 먼저 나고요. 그 다음에 아니, 필수 인력이 아니다 라는 말은 필요 없는 인력이다 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솔직히 이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안을 가지고 그거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나 시험하는 그런 치킨 게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정치인들한테는 셧다운이 그냥 국정 운영의 실패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지지층을 좀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갤럽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보시면은 셧다운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양당의 지지율이 모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누가 더 나쁜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정치를 혐오만 키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누가 이길까가 아니라 누가 더 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정치 게임이고, 사실상 승자가 없어요. 하지만 명백한 패자는 늘 존재하죠. 첫 번째 패자는 누굴까요? 바로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셧다운이 생기면. 셧다운이 발생하면은 한 80만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그냥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출근하지 마시고 돈이 안 나갑니다. 80만 명 이렇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모든 거 다 고장나고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거 되면 안 되니까 필수 인력은 그래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소방, 아니면 항공관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필수 인력으로 분리된 인력들은 한 130만 명 정도, 이런 분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할 때까지 80만 명은 돈 못 벌고 집에 알아서 가라 하고 이런 식이고, 130만 명이 출근을 해라, 그런데 돈은 안 준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회사가 파산을 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월급은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은 출근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당장 다음 주에 카드값, 월세 이런 것들이 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평범한 사람한테는 너무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패자는요. 두 번째 패자는 바로 미국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세계 경제가 여기 포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배자가 너무 많은데요. 이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되는데요. 산으로 갈 것 같은데. 국립공원 같은 거 있죠. 문을 닫아요. 여권 발급 업무 중단이 되는 거고,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대출 심사 같은 거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 그거 다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 무역을 해가지고 식품 안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검사하는 과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왠지 되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할 것 같잖아요. 중단됩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이어진 셧다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미국 경제가 11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손실을 경제가 입었다고 분석을 했어요. 정치인들이 자기네 싸움을 하면서 결국 허공으로 이렇게 날아간 돈이죠.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홍보할 게 있어요. 10월 9일 한글날까지 얼마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아직 집에 한글 과자가 없으면 어서 챙겨보세요. 쿠팡 마켓컬리 지마켓 그리고 한글 과자 자사몰에 있는데요. 한글 과자 카카오를 팔로우하시면 자사몰 전용 할인 쿠폰을 드리니까요. 어서 챙겨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미국인데 미국이 이렇게 난리인데 왜 유독 미국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예산이 있는 건데 다른 나라들도 민주주의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죠. 이제 첫 번째로는 정치 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정치 체제의 구조 때문에 예산이 있냐 없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정부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을 보시면요. 영어권 국가들 우리가 진짜 너무 잘 아는 나라들이 있죠. 뭐 미국, 영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나라들. 근데 여기서 미국을 빼야 돼요. 나머지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은 다 의원 내각제예요. 의원들이 의회를 뽑고 의회에서 총리할 사람이 여기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총리가 그러면 자기 내각에 들어와야 될 그러니까 행정부를 운영할 의원을 뽑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루어지는 게 의원 내각제이고 총리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정부 예산이 마련이 안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잖아요. 통과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자동으로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렇게 간주가 돼가지고 결국 의회가 바로 해산이 되는 거거든요. 해산이 되고 바로 총선에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이 그냥 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지만 미국은 의원 내각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영국스러운 그런 전통을 안 하겠다. 총리제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제를 할 거다 하고 이렇게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행정부랑 입법부가 엄격하게 달라요. 의원 내각제는요. 여러분이 그러면 의원들을 뽑잖아요. 그 의원들이 행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랑 입법부의 차이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겠다고 행정부 따로 입법부 따로 확실하게 대통령제를 한다라는 결정을 했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뭐 그런 삼권 분립이 너무나 뚜렷해서 좋지만 단점은요.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한번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타협보다는 좀 대립 구조가 더 두드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집권 조건이 자기네 합의에 따른 거는 아니니까 여기서 타협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셧다운은요. 결국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생겨나기가 더 쉬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가장 황당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셧다운 기간 동안에 이 사태를 만든 정치인들 있죠. 의원들 있죠. 월급은요. 받아요.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쭉쭉 떨어지는지 아실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따르면은 의원들이 급여를 무조건 받는 걸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그런 고통 없이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서 계속 그냥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재가동을 할까 말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계에 굉장히 볼도로 정치를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거야말로 셧다운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국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생기는데 이렇게 단순한 어떤 정치 뉴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진짜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정치 시스템이 평범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가장 큰 대가는 뭐 14조 원 정도가 날아가는 그런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믿을 수 있느냐. 민주주의는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두고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셧다운이 생기면 시스템이 고장난 거 아닌가라는 불신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위험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미국 정치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상황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미국 사람이 아니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고 한국이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의원 내각제로 바꿀 일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안 생길 건데 근데 바꾸지 않고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반복적인 셧다운에 방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뭐 헌법에 예산 관련된 조항을 추가할 수 있고요. 국채에 대한 제약을 또 헌법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같이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